한국 군사력 평가 미사일 킬러 국산 미사일과 한국형 구축함 K3 해군과 KDX-2A. KD-2 가장 큰 단점은 다 아시다시피 레이더의 성능입니다.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동시 교전 능력이 아주 떨어져서 엄청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사일 해공으로 인해 모든 전투 시스템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왕봉함에 있는 각종 장비들은 윤영하함에 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전자정비와 전투정보지휘 체계가 국산이라는 뜻입니다. KDX-1, KDX-2, KDX-3 등의 모든 함정의 전투지휘 체계는 수입산입니다. 우리 해군이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다른 무기체계를 통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FFX-1 인천함에 실질적으로 국산 전투 무장 지휘 체계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에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군이 기술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함을 방어나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국형 K3을 장착합니다. 이것은 동시 교전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해공이 16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16기의 대공 표적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파이어 앤 포켓 방식의 중간 유도를 더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포미더블급과 같은 대공전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미더블은 동시 교전 능력이 12기 정도라고 합니다. 파이어 앤 포켓 미사일이 자동으로 목표물을 찾아가서 명중시키는 것. 간단한 교전 시스템을 보면 FFX-1에 달려있는 3차원 대공 레이더는 분당 30rpm의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레이더가 대공 표적을 발견을 하면 고도, 방위, 거리를 분석한 다음 바로 해공 미사일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전송받은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미사일은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레이더에 의해 업데이트된 정보는 중간에 미사일에게 전달합니다. 중간 유도를 받다가 자체 시커가 목표물을 탐지하면 50G 기동으로 대공 표적을 요격을 합니다. 다양한 표적에 대해 즉 북한의 고속정, 헬기, 전투기, 대함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교전이 가능한 합니다. 사거리 연장형을 통해서 보다 먼 거리에서 적과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동시 유격이 뛰어난 포미블과 같은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재 연함 전투함은 40척 정도 되는데 노후화로 인해 FFX 배치 1 6척, FFX 배치 2 8척, 218년까지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FFX 배치 3 2018년 이후에 9척을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런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연안 전투함 23에서 24척 광개토급 3척, 총 27척 정도가 3면의 바다를 지키게 됩니다. 3교대 하면 상시 9척이 통해 서해, 남해, 감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KDX3 배치 2, 3척 추가 건조는 현 어떠한 상태로 진행되는지 현재 나와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KDDX의 2019년에서 2026년까지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인데 KD2보다는 크고 KD3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만재 7톤에서 8,000톤 정도입니다. 계획대로 순항을 하면 KDDX 듀얼 레이더 장착하고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있죠. 위 사업이 완성되면 이지스 3척, KDX2 6척, KDX3 배치 2 3척, KDDX 6척 총 18척을 건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DX2 장기적으로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등 핵심 소프트웨어와 전투 장비를 개장한다고 합니다. 대우 조선 대국 수출 번전입니다. 스텔스와 통합 마스터에 중점을 두고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2. 미중 무역 협상 접점 찾기 착수 추가 관세 시 한폭탄 제동될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접점 찾기에 착수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추가 관세의 공방을 둘러싼 줄다리기인 만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24일 미국 무역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전화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왕성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공고히 하려고 양국 협상단이 지난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달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 작업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29일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달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추가 관세 부과와 협박, 기업들에 대한 제재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사전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통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미국 고위 관리도 이번 정상회담은 교류를 유지하고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기회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흡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예고된 추가 관세의 보류, 공식적인 무역 협상의 재개를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2,5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25% 관세에 더해 이 관세까지 부과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USTR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공청회, 다음 달 2일까지 이에 서면 접수 기간을 마치면 추가 관세 부과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추가 관세를 시 주석과의 합의를 통해 철회하길 고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경제기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해악이라고 지목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까닭에 추가 관세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 한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수출 의존도는 10.0%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반도체, 철강, 화학제품 등 중간재 비중은 79.0%에 달한다. 이는 추가 관세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나 수출 감소로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작지 않은 연쇄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리서치 업체인 에버코어 ISI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가 연기, 보류될 가능성을 80%로 봤다. 에버코어는 추가 관세 부과가 30에서 90일 연기되고 공식 협상이 재개될 확률은 35%, 추가 관세가 무기한 연기되고 공식 협상이 재개될 확률은 45%, 판이 깨져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20%로 추산했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12월에도 정상담판에서 공식 무역협상 재개와 함께 추가 관세 보류를 합의한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추가 관세 보류, 공식 협상 재개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한가운데 놓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의제로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화웨이와 그 글로벌 계열사 수십 곳을 올렸다. 이는 미국의 핵심 부품이나 첨단 기술이 화웨이에 넘어가는 것을 전면 봉쇄하겠다는 조치다. 제재의 명분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 정황이었으나 실질적 이유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5G에 대한 화웨이의 굴기를 막으려는 데 있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제재 전에도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간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서도 화웨이 통신 장비의 퇴출을 압박해왔다.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정상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 대표는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 기업들은 국가 안보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슈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런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 마크 워너 의원도 화웨이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달 라이트 하이저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계의 목소리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 규정을 어기고 북한과 이란의 통신 장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ZTE를 지난해 4월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ZTE는 폐위기에 몰렸다가 작년 7월 거액 벌금, 경영진 교체, 미국의 상시적 감시 등의 조건으로 제재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화웨이는 미래 산업 전략에서 볼 때 ZTE보다 중국에서 훨씬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무부는 화웨이는 무역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